한 중학교 교실, 허름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도시락을 꺼냅니다. 자신의 소박한 도시락과는 다르게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에 주눅이 드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학생. 여동생은 진수성찬을 즐기지만 남학생은 부러운 눈길로 쳐다만 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남매. 이 가족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보 사연인데요. 어느 날 아침 생전 처음 보는 가족이 3명이나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40대 남성인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형하고 동생을 그렇게 모시고 들어서 그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 새로 생긴 셈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남성은 어린 시절에 늘 그냥 계속 가난했답니다. 뭐냐면 그냥 이웃 교복도 물려입게 하고 학교에서 내 아이들 공부하면 다 밀리게 만들었고 도시락은 밥, 김치, 콩자반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도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엄마에게 말해 이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 이제 새엄마죠. 새엄마한테 얘기하면 네 아빠가 돈 안 주네? 네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따로 이렇게 지금 구별을 했던 거고 문제는요. 그 새엄마의 이 아들, 딸 있지 않습니까? 그 남녀는 비싼 옷에 고기 반찬 가득한 보온 도시락.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 사연자분은 20살 되자마자 집을 나가셨답니다. 저 같아도 나가죠. 네, 남성은 집을 나오고 나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집에서는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해서 매부까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 사이에 남성은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몇 년간 지냈는데요. 남성은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 상황이 전보다도 굉장히 복잡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결국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 2명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던 아이고. 상태였고요. 몇 년 뒤에는 형마저 이제 혼전 임신으로 이제 딸을 부모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무려 5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여서 큰 무리는 다행히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도 좀 집안일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끄고 지냈는데 이후 남성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 아버지한테서 이 남성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갑자기 아버지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거냐 궁금하다. 아버지 집이었는데 그 집 팔고 나서 그 이후에 이사한 아파트가 전세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명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사를 했는데 엄청 허름하고 큰 집이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큰 집을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월세였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명의로 간 거고 전세에서 월세로 갔으니까 보증금이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 강요로 사건을 썼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박 변호사님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그렇죠. 아버지 고백에 따르면 20년 전에 암투병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는데 아마 고급 주택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계모가 이 집을 그 남편 명의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셋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또 이사 갈 때는 아버지 모르게 월세집으로 옮기면서 그 명의 자체를 계모의 딸 여동생 명의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하하.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 네, 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이 사업이 가세가 기울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빚더미에 오를 만큼 그렇게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이 이제 안 좋아지시면서 모든 재산 관리 동반기를 딸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딸에게 맡긴 후에 집이 자가에서 전세로 바뀌었다가 월세로 바뀌었잖아요. 명의자도 딸로 되어 있었고, 근데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갔다가 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줄었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딸이 바로 무릎을 척 꿇더니 아버지 그 돈 제가 썼어요라고 이제 막 빌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병원비도 들었고요. 아이들 교육비도 들었고요. 살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됐다라고 이제 싹싹 빌었습니다. 딸이 눈물까지 흘리자 뭐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일을 덮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재산을 다 썼다는 이 딸.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뿅 나오죠.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돈 다 써버렸다는 여동생이 갑자기 저 아파트를 샀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폐 안 끼치고 독립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부모님한테는 40년 된 방 2개짜리 월세집을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짬짬이 투자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거 대출이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아버지한테 부담 안 주고 저만 따로 나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황당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 딸이 독립해서 이사를 가는 날 계모라는 사람이 아유 딸 이사 가니까 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오겠다 이렇게 갔답니다. 그리고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새로 지은 그 아파트가 15억이랍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저 계모하고 딸하고 그 가족들은 살고 아버지만 월세방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세상에 강제 별거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란 사람이. 자, 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제안까지 듣게 됐는데요. 이 계모 역할의 박상희 교수, 계모의 딸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이 아버지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이 세 사람이 별별 극장으로 이 내용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혼만 하면 당신한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나온다네. 어때요? 이제 당신 일 안 해도 돼. 뭐라 카노? 이게 뭔 소리고? 내 사전에는 막 절대 이혼 이런 게 없다. 아빠, 무조건 엄마 말 들어. 나라에서 공짜로 돈 준다는데 이걸 왜 안 받겠다는 거야? 다혜야, 니도 이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그냥 니하고 니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나? 아유, 당신 쓸 방 없어. 나도 손주 돌보려고 같이 있는 거라니까. 아니, 당신 혼자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아빠, 얼마 말 좀 잘 생각해봐요. 이혼이라는 게 다 서류상으로 그런 거지.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야. 야, 이거 나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니들하고 내 골방이 더 좋으니 같이 살면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야, 자, 이거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요. 좀 너무하죠. 생각을 해봐도. 이게 현재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서 택시기사 일도 그만두고 혼자 40년대 구축 빌라 월세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끔 명절에만 찾아뵙는데 계모가 늘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별거 중인 건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어서 관심도 크게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 전에 계모가 이혼해서 독거노인이 돼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 한 달 전에 아들 모르게 합의 이혼까지 한 겁니다. 지금은 딸 명의 월세 집마저 곧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진짜 재혼 가정에 헌신하다, 헌신짝 된 아버지. 이거 집과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 했는데, 자, 양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확 빼돌렸다거나 계약을 강제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금야금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뭔가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막을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당장 뭐 하나를 이렇게 거짓말해서 가져갔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안타깝지만. 아, 쉽지 않다. 박 변호사님,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뭐 설계를 당한 거 뭐 이런 거죠? 약간은 뭐 위장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 걸로 보이고, 다만 재산 분할 이런 게 한 2년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좀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좀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도 뭐 한 말씀 주시죠. 네, 뭐 새로운 아내를 믿고 뭐 사랑해서 다 믿은 거는 제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데 있죠. 맞아요. 그 아들이 정말로 구박받고 방임받으면서 그냥 정말 너무 잘 자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 건강 스스로 챙기시면서 아들 괴롭히지 마시고 무탈하게 있으시는 게 그래도 아들 이제 괴롭히지 않으시는 방법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러브러브님, 자기들은 잘 살고 뭐 하는 건지라고 하셨고요. 알코네이님은 자기 가정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은 자기 가정만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